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AS 로마와 빅매치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 홈경기에서 아쉽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과 또 전반전 내내 펼친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2대1로 팀이 앞선 상황에서 교체 아웃됐는데 그 뒤에 아쉬운 손낙골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현지 언론, 또 영국 현지 일부 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좀 추가골, 세게골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게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아니냐는 식의 그런 평가를 내렸고, 심지어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에서 자신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지적과 얘기가 분명히 외곽 경기 손흥민 선수가 놓친 기회가 아쉽긴 하더라도 추가 임무적인 생각이다, 축구를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저희가 이날 경기의 전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분명히 경기 내내 기대 득점값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높았었고 공격 위협도도 높았었어요. 계속해서 토트넘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반전된 시점은 언제냐?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 되면서 로마의 공세가 강해졌습니다. 물론 1대2 한 골 차로 끌려가는 팀이 경기 막판에는 더 몰아치고 리드하고 있는 팀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로마 입장에서는 수비에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날 경기 전반 5분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이후 세트피스로 전반 20분에 로마가 동점골을 넣었고, 그리고 다시 전반 33분에 손흥민 선수가 차단한 공이 기점이 되어서 쿠루세프스키의 컵백을 브래넌 존슨이 득점을 하면서 2대1이 됐었고, 그 33분 이후에 35분, 40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연달아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게 골로 되지 못했고, 그 뒤에 브래넌 존슨도 기회를 놓쳤고, 후반전까지도 계속해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양 팀 모두 후반전에 3-4명의 선수를 각각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 때마다 오히려 경기력이 상승한 건 라니에리 감독,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백전 노장, 이 라니에리 감독의 조금 후반 운영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 속에, 흐름 속에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앙헬리뇨가 문전으로 때려 넣은 크로스를 수비수로서 공격에 가담했던 훈멜스가 이제 밀어 넣으면서 2대2로 비기고 끝났는데요.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나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점한 거 아쉽고 또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번 경기 더 많았던 득점 기회를 잘 살렸다면 이길 수 있었다, 경기를 좀 일찍 끝장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존슨도 놓쳤고, 쿠루세프스키도 놓쳤고, 솔랑키도 놓쳤고, 베르너도 놓쳤고, 많은 선수들이 기회를 놓쳤는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이니까, 기대감이 그만큼 높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한 영국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소니가 got a goal, but it's only his fourth of the season. 올 시즌 4번째 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 기록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in front of the goal, at the moment, 지금 현 시점에서 골대 앞에서 lacking confidence,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 4골밖에 못 넣은 게, 이 시점에 4골밖에 못 넣은 이유는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도 꽤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술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도움 역할을 했던, 지금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런 도움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견제를 동료 선수들의 득점 기회로 연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전 경기 대비 거의 매 경기 한 골씩은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나온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만 보고, 또 이 경기 정말 한 번 있었던 그 문전에서 골대를 넘겼던 그 슈팅 하나만 보고 지적한 정말 단순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올 한 해 내내, 올 시즌 특히 부상 이슈도 있었지만 소니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혼란에 대해서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좀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토트넘 구단 운영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잡아내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런 기회들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줬으나, 조금은 이제 지금은 분명히 기복이 있는 시즌인 건 맞다. 그것은 역시 몸 상태 컨디션 문제 때문이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완전한 컨디션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getting back to full fitness 중요한 것은 완료가 된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것.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풀핏은 아니다. 이제 보상은 떨쳐냈고 더 많은 시간을 점점 출전하고 있고 뭐 이번 경기도 저희는 조금 더 일찍 빼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78분가량을 뛰었잖아요. 그 얘기는 몸 상태는 회복이 됐지만 감각적인 면과 이 몸 상태도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다시 당하진 않았지만 최고의 스프린트, 최고의 힘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영향을 미친 것이지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해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또 오드베르도 다쳤고 시장도 다쳤고 그런 상황에서 공격 라인, 특히 측면 공격 라인에 뎁스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주중주말 경기를 다 뛰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팀을 다녀와서도 쉬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브레넌 존스와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 외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윙어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기회를 놓쳤던 건 소니만이 아니었다라고 또 포스테코감도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찬스가 우리 팀에 많이 있었고 골대도 3번이나 때렸고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간 슈팅도 있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침착했다면 추가골을 넣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손흥민 선수만이 못 넣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놓쳤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쿨루세스키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죠. 근데 골대를 때리고 나왔던 것도 쿨루세스키가 불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왼발로 감아 때린 슈팅의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직선으로 밀어 때렸더라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데 감아 때리면서 튕겨져 나왔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이 공을 잘 포착했어요. 이 위치를 잘 잡으면서 슈팅계를 포착한 게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린 슈팅이 하늘로 떴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거든요. 그 이유는 스빌라르 골키퍼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었고 마누 코네가 달려오면서 몸을 던지고 있었고 그 뒤에 은디카와 또 다른 로마 수비수도 몸을 이제 세우면서 육탄 방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벽에 만치니도 달려들어오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 수비수들에게 맞고 무산되면 안 되니까 이 수비수들의 머리 위로 공을 차려고 하던 것이 뜬 것이다. 불운하게 빗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BC의 실시간 중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을 넘긴 것에 대해 아쉬운 반응이 나왔고 폴 로빈슨 전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가 BBC 라디오 5에서 실시간 라디오 해설을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저걸 놓치더니 인크레더블 미스다. 손흥민 선수라는 선수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놓친 게 좀 놀랍다라고 했지만 결국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이 빅찬스로 표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박했는데 똑같이 골을 넣고 또 똑같이 기회를 놓쳤던 존슨과 손흥민을 비교하면서 존슨에게는 8점으로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어요.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존슨의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로마의 공을 끊어내고 공격을 전개했던 기점이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심지어 이름도 잘못 썼어요. 손흥민 선수의 스펠링도 HEUNG가 이 흥을 표현하는 스펠링인데 이것도 틀리고 있죠. 아주 무성의한 익스프레스의 기사입니다. 솔랑케에게는 5점으로 더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토트넘 팬미디어라고 하는 이 스퍼스 웹은 저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존슨에게는 7점, 솔랑케에게는 6.5점, 손흥민에게는 6점을 줬어요. 페널티킥을 첫 5분 만에 넣은 건 잘했지만 1대1 기회를 포함해서 득점 기회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쳤던 것은 좀 아쉬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토트넘 팬미디어까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에서 기회를 많이 놓친 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솔랑키와 존슨이었어요. 토트넘의 이날 경기 기대 득점이 3.61골에 달했고 빅찬스가 4개였어요. 그 빅찬스 4개를 누가 어떻게 냈냐?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하나가 빅찬스였으니까 그걸 성공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의 빅찬스를 놓쳤는데 그중 2개를 솔랑키가 놓쳤고 그중 1개를 존슨이 놓쳤습니다. 물론 솔랑키가 골대를 때리고 나온 것은 아쉬운 상황이었고 불운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놓친 건 놓친 거예요. 더 골 슈팅이 낮았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빗나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놓쳤던 기회 이후에 이 포로의 슈팅이 코너를 맞고 흘렀을 때 골키퍼와 1대1 상황 각을 좁혔고 또 만치니가 달려들어오면서 더더욱 각을 좁혔을 때 감아서 슈팅을 구석으로 연결한 게 스빌라르의 선방에 걸렸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온 것은 손흥민 선수가 못 넣은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막은 거라고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슈팅이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게 또 BBC 스포츠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 경기를 해설한 폴 로빈슨이 골키퍼로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 때 멈칫하면서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편 구석으로 골키퍼를 속이고 때려 넣은 슈팅에 대해서는 그가 not afraid to wait. 이렇게 기다렸다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강심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성공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곧 손흥민 선수가 골문 앞에서 자신감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적은 게 아니라 올 시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공간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하고 쉽지 않은 코스에서 슈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4골이나 넣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카이 스포츠 역시 스빌라르 골키퍼를 롱웨이로 보내고 연결한 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은 토트넘에게 완벽한 시작을 안겨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를 보면 왼쪽 사이드에 많이 벌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이선 지역에 있는 쿨루스키가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또 솔랑키가 많이 내려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메디슨이 뛸 때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오긴 왔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왼쪽 사이드에서 뛰면서 로마가 이 3백 수비를 구축을 하면서 만치니, 은디카, 훈멜스 이 3명의 3백을 구축을 하면서 또 윙백들도 수비 상황에서 잘 내려와주고 또 중앙 미드필드 중에 코네와 파레데스도 앞서 보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하려고 할 때 함께 방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양발 슈팅을 때릴 줄 아니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슈팅이 통과되지 않도록 수비벽을 잘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잖아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는 상태에서 또 슈팅을 일로 가서 왼발로 때릴 수 있고 오른발로 접고 때릴 수 있으니까 어디로도 못 가게 다 통제하고 있는 로마 선수가 4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던 이 첼릭이 사이드에 벌려 있고요. 또 오른쪽 센터백인 만치니가 앞에 나와 있고요. 거의 이날 경기 내내 다 전담 마크를 했죠. 그리고 베테랑 수비수인 훈멜스가 그 사이 공간에 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파레데스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또 다가와줬어요. 또 팔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슈팅 때릴 거라고도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쿠리스키가 가운데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또 왼쪽 뒤로 아치그레이가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데 아치그레이가 아무리 가도 아무도 안 따라간 거예요. 이 아치그레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가면 손흥민 선수가 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딸려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그리고 일로 들어가면은 이 선수가 오고 여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레이가 수비를 유인하려고 해도 안 움직였어요. 그냥 그레이는 놔도 소니만 막아. 거의 라니에리 감독이 이런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갈지 바깥으로 갈지 생각할 때 다른 선수들이 막 3자의 움직임,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 아무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 로마가 전술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공을 운반하는 캐리를 통한 공 전진을 전체 이날 경기 선수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어요. 즉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을 운반하고 올라가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해주고 공을 안 뺏기고 공격을 풀어갔던 게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이죠. 이번 경기 토트넘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솔랑키의 전방 압박이 물론 좋았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열심히 해줬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하이 턴오버 6개를 유발하면서 2개의 슈팅을 끌어냈는데 로마가 끌어냈던 하이 턴오버가 무려 13개나 됐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가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지공 상태가 되면 공간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통한 속공을 활용하지 못하면 손흥민 선수에게 좀 좋은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주구장창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하니까 상대가 이미 끌어올라와 있으면 롱볼 뒤로 한 번에 때려갖고 신속하게 속공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금만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경기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경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팀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못 살리고 팀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못 살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득점 찬스 리시브, 좋은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을 받은 그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낮은 순위권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풀백인 포로와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굉장히 이른 시간,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했던 디발라라든지 상대 오른쪽 윙백으로 뛴 첼릭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그 좋은 위치에서의 기회를 받은 수치가 작고 후반에 들어온 로마의 살레마커스나 소울레 같은 측면 공격수들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정도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좋은 슈팅 상황에서 기회를 맞이하도록 구성을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 찬스 패서로서의 역할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는 3백을 썼었어요. 그런데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본인의 주전술인 4백으로 변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 나폴리와의 경기도 4-4-1-2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4명의 수비를 두고 4명의 또 미드필드를 두고 이렇게 두 줄을 구축하고 그렇게 축구를 했는데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는 다시 3백을 썼다. 그게 본인이 시도한 이 4-4-1-2 전술이 조금 포기된 게 아니라 이 경기에는 특히 왼쪽에서 치고 들어올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만치니에게 대인 방어를 붙이고 첼릭이 오버래핑도 하지만 그 뒤를 함께 커버하게 해주고 수비적으로 뛰어난 파레데스가 함께 수비하게 하고 또 3백이니까 수비수의 숫자가 많으니까 훈메스까지 오고 때로는 은디카까지도 손흥민 선수 쪽으로 와서 압박을 해줬잖아요. 이렇듯 이 수비 숫자를 늘린 전술 변화 자체가 라니에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이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운 면이 조금 보였다면 그것은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술적인 대응에 의해 고전하고 공간이 없었고 그 고전을 풀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준비나 동료들의 퀄리티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전술적인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세트피스 수비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는 주말 12월의 첫 번째 경기로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풀럼과의 런던 더비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한준TV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경기를 앞두고 로마전 이후에 또 다른 소식들과 또 그 외의 주요 해외 축구 이슈, 풀럼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준비 상황과 전술 프리뷰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양한 분석 영상, 또 영국 현지, 유럽 현지의 반응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분석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한준TV가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 재미있는 축구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